31번. 고정 예상 대비 실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통찰을 토대로 해서 당초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가격 차이, 매출 가격 차이, 변동원가 차이, 고정원가 차이 외에 중요한 차이 항목인 매출 조업도 차이를 추가해서 경영진에게 의미있게 요약 보고하고자 한다. 밑줄 쳐보세요. 매출 조업도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밑줄 쳤으면 수량 차이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판매량 차이, 판매량 차이. 판매량 차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판매량이 일단은 잘 봐. 판매량이 예산에 비해서 몇 개 많죠? 100개 많죠? 맞니? 판매량이 예산이 300개인데 실적이 400개니까는 100개만큼 더 많이 팔았죠, 그쵸? 유리한 차이야, 결론적으로. 그럼 답은 2번하고 4번은 아웃이 되겠다, 그치? 그럼 몇 개 유리하죠? 100개 유리하죠? 100개 곱하기 예산 공헌이익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공헌이익. 자, 고정 예산의 공헌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원 나와 있죠? 곱하기 12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나오니? 1200원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1200원 유리. 아주 간단한 문제야. 매출 조업도 차이는 판매량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산보다 실적이 더 많으니까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 3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되냐면 예산 단위당 공헌이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 공헌이익 12원을 해주시면 1200원 유리가 계산이 됩니다. 32번. 주식회사 3일은 특별 추가 생산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유 생산 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 밑줄 쳐보세요. 여유 생산 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포인트야. 밑줄 쳤어요? 변동비만 고려하면 된다. 변동비만 고려하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변동비만 고려하면 된다. 여유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변동비만 들어가면 되고요.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재료비 변동비, 농비료 변동비, 변동재료비 변동비, 그쵸? 3번에 고정재료비만 고정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3번. 다음 중 의사결정 시에 필요한 원가 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를 연결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대안 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 미래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비관련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요. 대안 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를 비관련원가라는 말 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지출을 원가는 미래의 현금 등의 지출을 수반하는 원가이고요.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매몰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역사적 원가를 우리가 매몰원가라고 하죠. 현재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400단위를 2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단위를 2만원에 구입하겠다. 400개 곱하기 2만원. 그러면 800만원 나오죠. 800만원. 자, 400개 곱하기 원가가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밑줄 쳐보세요. 고정 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밑줄 쳤으면 변동비만 고려하면 된다. 변동비만 고려하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변동비 찾아볼래? 직접 재료비 변동비예요. 동그라미. 직접 노비도 변동비죠. 동그라미. 변동재질환급비 변동비예요. 동그라미. 변동 판매관리비도 변동비죠. 동그라미. 몽땅 다 더해주시면 얼마죠? 18,000원 나옵니다. 18,000원. 그러면 720만원. 그러면 80만원의 이익이 계산이 되죠. 그럼 당연히 수락해줘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5번. 자, 주식회사 3일은 진보화된 의류 300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의 총 제조가는 2,100만원인데 자,
제조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총 제조원가는 2,100만 원인데 현재 첫 번째는 이 300벌을 얼마에 처분하거나 3만 원에 처분하면 3만 원에 처분을 하면 3, 3은 9니까 9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원가가 2,100만 원짜리인데 900만 원을 처분하면은 1,200만 원의 손실입니다. 1,200만 원의 손실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얼마를 투입해서 300만 원을 투입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제조원가가 3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됐으니까 2,400이 되겠죠. 2,400. 원래는 총 제조원가 2,100인데 300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그랬으니까 2,400이 되는 거야. 2,400. 그래서 300벌을 얼마에 처분한다고 나와 있어? 5만 원에 팔 수 있대요. 5만 원에. 그러면 여러분 3, 50원이니까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어쨌든 뭐 이래도 손실 저래도 손실이에요. 900만 원 손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냥 팔면 얼마 손실인데? 1,200만 원 손실인데. 그죠? 수리해서 팔면 얼마 손실이에요? 900만 원 손실이지? 맞아? 그러면 그냥 파는 게 유리해요? 수리해서 파는 게 유리해요? 수리해서 파는 게 그나마 손실을 300만 원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300만 원만큼 유리하다. 답은 2번이죠. 어쨌든 손실은 손실이야. 근데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겠죠?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냥 파는 것보다는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300만 원만큼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은 투자한 타당성 평가 관련된 담당 이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선호하는 자본 예산 모형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최 이사는 저는 투자한 분석의 기초 자료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용이한 여러분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을 회계이익률법 이런 말 씁니다. 회계이익률법.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이익률법 이런 말 쓰는 거고요. 자, 박 이사는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에 기초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계이익률법은 재무제표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순현재가치법을 선호합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순현재가치법을 선호한다.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6번의 답은 3번이에요. 37번.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한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첫 해는 500만원, 둘째는 600만원, 3년째는 300만원의 현금지출 운용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첫 해는 얼마라고 그랬죠? 첫 해는 500만원, 그치? 첫 해는 500만원. 둘째는 얼마? 600만원. 3년째는 얼마라고 그랬죠? 300만원의 현금지출 운용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에 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봐요. 현가를 계산할 때 현가가 있고 거기 뭐가 현가로만 나와 있니? 네. 1년일 때 현가는 얼마? 0.8 1년일 때 현가는 얼마? 0.89 다 현가만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그죠?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0.89 여기다 곱하기 0.89 여기 곱하기 2년일 때는 0.80 3년일 때는 0.7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500만원 곱하기 0.89 하면 얼마 나오니? 500만원 곱하기 0.89 하면 445만원 이렇게. 두 번째는 600만원 곱하기 0.80 하면 68, 48, 480만원. 세 번째는 300만원 곱하기 0.71 하면 213만원 나오죠.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138만원이 그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투자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투자액이
투자액이 800만 원이에요. 빼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순현재 가치. 이렇게.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는 얼마? 338만 원이 되는 거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를 해서 평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순현재 가치 NPV법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338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38번 문제를 잠깐만 한번 보자. 순자산 장부가액이 30만 원인 기존의 기장치를 70만 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기장치를 100만 원에 매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20%로 가정하면 위 거래로 인한 순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순현금 지출액은 여기 볼래? 순현금 지출액은 매입액 플러스 마이너스 법인세 효과. 즉 매입하면 돈이 나간죠. 현금 지출액 플러스 마이너스 법인세 효과. 자, 이 법인세 효과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개념으로 여기 잠깐만 거기에 들어보자. 쉬운 개념으로 토지를 잠깐만 해봐요. 토지를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이 30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30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 수령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3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치? 현금 수령액은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다 쓰면 안 돼. 왜 안 될까? 100만 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지? 200만 원 이익이면 그죠? 뭐가 늘어나죠? 세금이 늘어나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야, 너 돈 얼마 벌었어? 나 3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뭐 할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300만 원에서 세금이 만약에 20%로 가정을 하면 200만 원의 20% 얼마? 40만 원만큼 세금 내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법인세. 법인세가 40만 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0만 원만 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따지는 게 법인세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100만 원짜리를 300에 팔면 300 들어오지. 근데 300만 원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나가야 돼? 세금 나가야 되잖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야 돼요. 그죠? 빼주면 순현금 유입은 얼마? 260만 원.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 이익이 나면 세금이 늘어나요. 세금이 늘어나요.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법인세 효과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법인세 효과가 되는 거고요. 손실이 나면 여러분 손실이 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니까 얘는 플러스 법인세 효과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법인세 효과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 개념이 머릿속에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익 났잖아, 그치?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법인세 효과. 반대로 손실은 그러면 플러스 법인세 효과가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순장부가액이 얼마? 30만 원인 기회장치를 얼마에 처분을 했습니까? 70만 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기회장치 얼마를 사왔어요? 100만 원에 사왔단 말이야. 100만 원에. 그랬을 때 법인세율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20%라고 하면 순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처분액이 얼마예요? 70만 원. 맞니? 네. 이거 돈 들어왔지?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현금 수령액이 70만 원이야. 그치? 법인세 효과 해주라고 그랬지, 그치? 자, 3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70만 원에 팔았죠. 얼마 이익이 생겼어? 40만 원에 이익이 생겼잖아요. 40만 원의 이익 곱하기 법인세율이 몇 %래요? 20%. 20% 그러면 8만 원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지? 늘어나는 거지. 맞냐? 그러면은 70만 원 받아서 8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2만 원이 되는 거고. 순현금 유입액은 62만 원. 자, 한 번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70만 원에 팔았어. 현금으로 받은 게 70만 원이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세 효과 계산해 놓을지, 그치? 장부가액이 얼마짜리인데?
3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으니까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40만 원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만 원의 이익에 20% 하면 8만 원의 세금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은 거에서 8만 원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 62만 원. 여기에서 이제 매입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매입액은 현금 유출이지. 매입액은 현금 유출. 얼마에 샀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얼마? 100만 원 나갔고 62만 원 들어갔으니까 얼마? 38만 원이 순현금 유출이 되는 거죠. 순현금 유출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38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순현금 유출액은 38만 원. 39번 문제 보자.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체 가격 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가격 결정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가격 기준이 있고요. 원가 기준, 그 다음에 협상 가격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죠. 40번. 다음 중 균형 성과표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존 재무적 측정치와 고객,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관점에 의한 비재무적 측정치 간의 균형 있는 성과평가를 달성할 수 있고요.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된 것들은 측정이 쉽게 되지만 숫자가 아닌 거, 비재무적 측정치는 역시나 어렵겠죠, 그쵸? 이번에 틀렸어요. 재무적 관점 및 고객 관점에 의한 외부적 측정치와 내부 프로세스 관점 및 학습과 성장 관점에 의한 내부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요. 투자 수익률 등의 과거 노력에 의한 결과 측정치와 종업원, 교육시간 등과 같이 미래 성과를 유발하는 성과동인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균형 성과표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비재무적 측정치는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